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며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가 바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먼저 삶을 정리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 세 번째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가 적은 미래를 보내기 위해 세운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부질없는 것들을 움켜쥐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저는 그 명언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내일 다른 곳으로 혹시 이직을 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게 되거나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게 됐을 때 오늘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나의 유한한 삶을 셈하게 되는 것이,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버킷리스트가 뜨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생각하며 사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단어 두 개를 골랐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음절의 단어에 반응하는 이 상대방의 태도가 그만큼 호의적이고 너그럽다는 그런 분석 결과인데요. 아마도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수긍하는 그러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도움, 그리고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만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도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행운이 따르고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늘 불운이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행복은 감사를 택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진정한 행복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느낌이 아니라 느낀다는 것은 어때요? 바로 현재죠. 지금 마음속에 움트는 좋은 느낌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이 사람들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고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 수없이 변하기도 하겠죠. 지금 이 순간 저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강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아주 행복함을 느껴야 되겠죠, 제가. 자, 인생은 그만큼 이 주관적인 행복은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비교해서 찾게 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음미하면서 걷는 각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잔잔한 기쁨 혹은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항상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경쟁자가 잘못됐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건강은 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육체의 만족이 머물고 건강한 생각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어떤 몸의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안녕한 상태, 이것을 진정한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요. 또 정신이 맑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만사가 귀찮고 비뚤어져 보이는데 타인에게 고운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좋은 상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건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의 정신, 육체, 그리고 이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모두 진정한 건강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시작은 바로 건강이다 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정말 오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다이어트라는 의미도 이 건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대부분 살을 빼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들이 이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요즘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요. 이 건강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다이어트는 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삶의 보람을 낳는 일과 성취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임과 동시에 비전의 동물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하나씩 성취할 때 보람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해야 내적 성취감과
외적 성취감이 함께 제고되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만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게 되면요, 월급날 하루의 짧은 만족을 위해 나머지 29일을 희생해야 한다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과 나의 비전, 그리고 적성이 삼박자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의 기쁨은 배가 될 수 있고요. 결국 경제적인 만족감도 언젠가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최고가 되도록 해야지,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혹은 그 조직에 속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특히 성인 남녀가 만나 탄생하는 이 가정은 생물학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도 그 어느 조건 못지않게 아주 높습니다. 행복 발전소,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카고 대학의 국민의견센터의 발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무작위로 선발한 3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인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기혼자의 40%는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혼자 중엔 40%, 미혼자 중에서는 23%에 불과했다고 하죠.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부부는 더 오래 살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입도 훨씬 더 높은 편이어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서도 행복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 감사하며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배우는 삶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생각하며 사는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감사하며 사는 삶의 의미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배우며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4주에 걸쳐서 자기 경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주도할 것인가를 배우면서 비전 만들기, 목표 세우기, 수행 전략까지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감사하며 사는 삶의 의미까지 이 시간에 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계인 배우며 사는 삶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